단백질 급원을 어디서 하냐가 가장 핵심이에요. 채식을 하면서 저탄수화물 하게 되면 과일도 못 먹을 것 같은데 노화로 가고 있어요. 죽음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. 네, 반갑습니다. 제가 진짜 여쭤볼 게 너무 많았어요. 그래요? 가장 정말 핵심인 거. 채식 대 육식 많이 나뉘잖아요.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려면 채식을 해야 된다. 건강하려면 육식을 해야 된다. 맞아요.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. 채식, 육식 다 치료식이라고 생각해요. 어떤 사람은 치료가 3개월만 해도 되죠. 6개월만 하는 사람도 있고, 어떤 사람한테는 그 치료식이 평생 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. 하지만 항상 치료식이라는 개념을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. 이 사람한테 이 치료가 필요하고, 저 사람한테 저 치료가 필요하고, 이 사람한테는 치료식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. 자연식품을 먹고 가공식품을 멀리하는 거고, 단백질 급원을 어디서 하냐가 가장 핵심이에요. 근데 채식을 하면서 도리토스 이런 거 먹고 가공식품 먹으면서 채식하는 사람과 좋은 자연식품으로 된 비건을 하면서 햄이라든지 소세지라든지 아니면은 카포라고 공장식 사육하는 그런 고기 위주로 먹고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. 내 식재료를 어떻게 클린하게 가져오느냐, 현대에서만이 얻을 수 있는 식재료냐, 내가 과거 옛날에서도 얻을 수 있었던 식재료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환자들한테 당신은 채소를 주로 드세요? 어떤 사람은 채소를 익혀 드세요? 어떤 분들한테는 고기를 좀 더 드세요 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질환에 따라서 개인화해서 식단을 권유하는 편이에요.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각자의 몸 상태에 따라 식단이 다른데 이 상태에 있는 분들이 채식을 해서 엄청 좋아졌어. 아니면 이 상태에 있는 분들이 육식을 해서 엄청 좋아졌어. 그러면 좋다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이거를 보는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상태일 수 있는데 맞아요. 이걸 따라하게 돼서 오히려 나는 왜 안 좋지?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.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나의 몸 상태가 어떤지를 명확히 아는 게 일단 시작이겠네요. 맞아요. 네. 그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? 피검사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 하시는 편이에요. 네네. 그래서 우선은 그 결과, 그 다음에 내 배 둘레라든지 이런 신체 계측을 통해서 나의 위험도 같은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어요. 보통은 중성지방이나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는 뭐 흔히 아시잖아요. 근데 이제 그거 말고 경동맥 초음파나 건강검진에서 그 심장 석회화 CT 찍으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그걸 제가 제일 권해드리는 편이에요. 그걸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어요? 근데 혈관 동맥경화의 수준을 제일 정확하게 민감하게 알 수 있어요. 일반적으로 이제 요즘에는 네. 사실 성인병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이 맞아요. 많이 있으시잖아요. 그럼 탄수화물 좀 적게 드시고 이런 뭐 좋은 육류 섭취를 권해주실 텐데 특히 암 환자, 암 위험군 이런 분들에게는 그럼 조금 채식 위주로 권해주시나요? 저는 그런 편이에요. 근데 만약에 장도 안 좋다? 그러면은 조금 기능학적 검사를 들어가요. 정말 이 환자한테 필요한 게 뭔지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니까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지긴 하거든요. 대부분의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기 때문에 육식, 비건 다 저탄수화물이 베이스예요. 채식을 하면서 저탄수화물 하게 되면 과일도 못 먹을 것 같은데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거 아이들 먹지 말게 하는 또 컨텐츠들도 있더라고요. 과일은 먹으면 지방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포만감 중추를 좀 억제해요. 과일에 또 존재 이유가 씨앗을 퍼뜨려야 되잖아요. 그러면은 포식자한테 많이 먹혀야 좋은 거예요. 근데 지금은 씨앗도 없애잖아. 과일의 존재 이유도 박탈시키고 너무 달게 만들잖아요. 지금은 그냥 첨가물 좀 덜 들어간 그냥 간식이에요. 물론 좀 미네랄이랑 파이토케미칼이 있죠. 그거는 그냥 채소를 먹으면 됩니다. 그걸로 미네랄과 파이토케미칼을 채우기에 너무 과당이 많아졌어요. 안 먹을 순 없잖아요. 또 즐거움이니까. 아이들은 그 건강하게 살을 찌고 싶을 때 제가 과일이랑 복합 탄수화물을 먹으라고 하고요. 어른들은 질병이 있냐 없냐, 그다음에 기저질환이 있는지, 이분이 지방이 많은지, 지방간이 있는지, 혹은 동맥경화가 있어서 혈관이 좀 상태가 좋지 않은지 그걸 보고 권유를 해요. 정말 드시고 싶으면 당 함유가 좀 적고 전분이 조금 덜 들어간 과일로 이제 드시라고 하죠.
사람은 계속 이미 뒤로 가는 무빙 워크를 타고 있는 거죠. 계속 나이가 들어가잖아. 갑자기 슬프다. 계속 뒤로 가. 내 노화로 가고 있어요. 죽음으로 자꾸 뒤로 가고 있어요. 내가 어떻게 먹냐,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냐, 어떤 생각을 갖냐에 따라서 뒤로 더 빨리 가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. 이게 약간 엔트로피 법칙 이거 들어보셨나요? 그쵸. 그러니까 이게 점점 흩어지고. 뭐 흩어지고 무질서고 그쵸. 나도 왜 점점 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. 환자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냥 단순히 이거 안 좋아요? 이거 먹지 마세요? 해도 들을 사람이 있지만 그것보다 앞으로 정말 건강하게 걸어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? 그러면 아이들 경우 뭐 비만이 아니면 과일은 어느 정도 하루에 줘도 괜찮을까요? 저는 어른들한테는 한 과당 20g 정도 하거든요. 사과 1개. 한 개. 너 배 그 정도 한 개. 먹어도 되나요? 병이 없으면. 병이 없다. 반갑다. 그죠? 대신 그게 끝이에요. 이거 1개, 저거 1개, 이거 1개가 이거 아니라. 한 개 먹고 프라푸치노 하나 먹으면 안 되죠. 그게 아니고 과일도 그러면 내가 사과 정했으면 그것만 오늘 종류를 여러 가지로 하지 말고. 아이들은 그 정도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몸이 작으니까. 네. 근데 내가 병이 있으면 거기서 반. 아이들에게는 저는 성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좋은 단백질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게 필요해요. 우리 몸은 서투로 이루어지는 반응이 없는데 인슐린은 좀 자극해 주는 게 필요해요. 아이들에게는. 성장을 시켜야 되고 근육을 만들어야 되니까. 근데 그게 반대로 성인에게 적용되면 살이 찌거나 암이 커지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같은 거를 같은 사람에게 적용을 할 수가 없다. 많이도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. 그죠? 점점 혼란해. 사실은 그게 답인 거잖아요. 맞아요. 요즘 많은 분들이 딱 이걸 먹으면 돼요, 안 돼요, 이 정도로만 이제 답을 원하시지만 그러시면 안 돼요. 그렇게 뇌를 그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안 돼요. 과일은 안 먹어도 돼요. 뭐 1개까지 꼭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. 즐거움을? 굳이 드신다면. 즐거움을 위해. 굳이 드신다면 1개까지는 그래 괜찮습니다. 너무 그게 내가 안 먹어서 불행하다고 느끼면 1개까지는 드세요 라는 건데 필수는 아니에요. 렉틴 또 얘기가 많잖아요. 맞아요. 채소는 또 그럼 뭘 먹어야 되나요? 이제 과민증 검사를 통해서 그럼 이분에게는 렉틴 과민증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. 좀 덜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.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.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식품의 이제 질을 따져서 잘 먹으라고 해요. 유기농이라든지 산지에서 배송받는 직송으로 되는 좋은 제품을 골고루 색깔별로 다양하게 드셔라 라고 하고요. 검사를 했더니 렉틴을 포함한 여러 가지 뭐 가지라든지 뭐 정말 토마토라든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분들에게는 렉틴 프리 다이어트를 하라고 하죠. 그럼 영원히 못 먹나요, 그분들은? 아니요. 한 3에서 6개월 정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이제 다시 시도를 하셔야죠. 대표적으로 만약에 이 검사를 안 해보고 내가 렉틴이 있는 채소류를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를 구분해 볼 수 있는 척도 같은 게 있나요? 내가 몸이 안 좋으면 여러 가지 사인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피부 염증이라든지 뾰루지라든지 뭐 질염이라든지 여자들은 좀 생리통이 막 심해진다든지 내가 몸이 안 좋아지면 그 세트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을 때 그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병이 나타나는 신호예요. 그때는 제가 염증을 줄이는 식단을 하라고 할 것 같고 그 중에 하나로 렉틴을 조금 제한하라고 할 것 같아요. 그러면 만약에 지금 병원에 이렇게 이런 검사를 할 수 없는 여건이다. 근데 내가 몸에 염증이 되게 오래 지속된다 하면 렉틴 프리 식단 한번 시도해보고 좋아진다면 식단 먹는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쳤구나 그 생각만 얻어가도 굉장히 큰 수확이죠. 환자들한테 그 책 목록을 써줘요.